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이죠.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골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수요 종합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가지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것이 이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파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번방이다, 또 박사방이다, 또 조주빈 이런 단어들을 수차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과 관련돼서 주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찰이 성착취 동영상 보기만 해도 이 소지죄로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보기만 했어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함께 본 시청자들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요, 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런 마땅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또 다시 말해서 보관하고 있다면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미성년자에 관련된 이 성과 관련된 동영상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삭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 먼저 첫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또 중국판 N번방이 터졌다. 예, 중국판 이 성착취 동영상 파문이 또 터졌다는 얘기인데요. 보니까 그 회원수가 860만 명이 넘는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조주빈이 운영한 이 N번방, 이 박사방은 회원수가 2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은 860만 명 정도의 회원수, 역시 중국이 인구가 많은 나라이긴 합니다. 예, 국민일보가 3월 30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를 협박을 해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중국판 N번방 사건이 터져서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일부 사이트는 회원수가 860만 명에 이르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관리자를 찾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 이 소식은 지난 3월 29일 신경보 이 중국 매체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중국 당국은 이 성착취 사이트를 발견해서 바로 폐쇄 조치에 취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코로나19가 정말 세계 대전을 방불케 하고 있죠. 일본, 미국, 전 유럽, 또 인도, 또 남미까지, 브라질까지 지금 이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게 상당히 역부족이다 할 정도로 아주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초비상 상태인데요. 이 또 중국 동포 집거지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요. 집단 감염 이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만민중앙교회는 구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봉동, 대림동 이쪽이 이제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는 중국 동포들 간혹 있겠지만은 이 만민중앙교회도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한 5,000명 정도의 신도수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중국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또 확진자가 36명을 크게 늘어서 초긴장을 하게끔 만드는데요. 이 31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의 설명을 종합을 하면은 지난 30일부터 이 서울, 경기, 강명, 또 인천 이런 등지에서 이 17명의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감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관악구에 또 있는 4명의 또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 가까운 교회에서 간염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니까요. 세계일보는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교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국 조선족 밀집지가 있어서 이들의 코로나19 간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에 하나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이 공사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간염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검사를 꺼려 코로나19를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하고 또 밀접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언론 보도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 중국 동포의 간염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들도 상당히 놀라고 있고 또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 또 요양원에서 이 집단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포분들이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더 각별히 이 코로나19 예방 또 생활 수칙에 여러분들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없다고 치료를 안 해줘서 미국에서 10대 한인이 사망을 했다. 이 미국 소식인데요. 이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 치료를 거부당해서 결국 숨진 10대 고교생이 한인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30일 그 영국 일간 더 선 등에 따르면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숨진 윌리엄 황, 당시 나이가 17세. 이 공식 사망 기록에는 그의 인중이 한국계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인이라는 게 알려졌는데요. 미국 사회가 살기 좋은 곳이고 뭐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이 의료보험 상당히 좀 까다롭고 또 상당히 고비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한인분들 중에 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 자국민 입국 금지 시행국도 없고 또 법적으로도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오늘부터이죠. 이 전 세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공항만에서의 검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 주정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다. 이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법무부를 통해 확인을 해봤는데 검역법이라든지 국제법상으로도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없을 뿐더러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도 없다 하고 이렇게 이전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또 이런 쪽에서 유학을 갔다가 들어오는 이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지금 또 간염이 확산되는 그런 보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뭐 국민을 막을 수는 없겠죠. 제 나라에 들어오는 국민을. 그러나 2주간의 자가격리 꼭 준수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찔끔 감면을 해주고 대부분 납기 연장이다.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정부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간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회보험료 감면과 정부요금 납부 유예 조치를 확정했다. 이 저소득층과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와 이 산업재해 보험료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30% 깎아주고 필요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를 석 달간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골자이다. 다만 이 감면폭이 작은 데서 또 대다수 조치가 이 납부기한 연장과 같은 이 임시방편 성격이다 하면서 이 국민일보가 지적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일인데요.
이 4월달이 더 큰 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이다, 뭐 생활지원금이다 해가지고 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총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 15일은 제21대 총선이 있는 날이죠. 이미 이제 후보자들도 결정이 되어 있고 이 투표 용지도 다 이렇게 좀 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정말 제도가 바뀐 좀 다소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한 그런 저는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소식은 이 재외국민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반죽된 재외국민 투표, 교민들 선거권 돌려달라 목소리. 네, 무슨 내용이냐면요. 4월 총선을 2주 앞두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재외공간의 선거 관련 사무가 중지돼 투표할 수 없게 된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불가피한 조처이긴 하지만은 이번 결정이 자유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30일 미국 등 이 40개국 65개 재외공간의 이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 투표를 하겠다고 이미 이 신고한 재외국민이 17만 1000명, 그러니까 전체 뭐 2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7만 1000명이니까 뭐 상당히 저조하게 그래도 투표를 맘먹고 하겠다 이렇게는 했는데 47%가량이 이번에 이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다고 발표를 해서 한 47%가량 8만 명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대 이상으로 이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가율이 높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비용도 막다게 들어가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한편에서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 또 뉴스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 김용필이었습니다.